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제일 큰 뉴스는 인플레이션 공개였죠. CPI 인플레이션은 예측보다 낮게 나왔고 저번 달에 비해서는 0%로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 마켓 반응은 좋았죠. 주식시장은 아침에 크게 상승했었는데 오후에 연준 해외 노트가 나오자 특별히 다우 주식들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연준은 데이터가 한 달 좋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좋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랬고 인플레이션 목표가 아직도 2%인 것을 검증했습니다. 노트에 따르면 올해 연준은 금리를 한 번 내릴 걸로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마켓은 아직도 연준을 안 믿네요. 마켓은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확률을 인플레이션 공개 후 올렸고 12월 달에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올해 3번 내릴 거라는 예측이 한 번 내릴 거라는 예측이랑 비슷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연준 말대로 한 번 내릴까요? 아니면 마켓 생각대로 더 내릴까요? 그리고 다음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됐습니다. PPI는 CPI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PPI는 저번 달에 비해 오히려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PP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PPI는 생산자가 생산량에 대해 받는 가격을 측정합니다. PPI가 크게 하락했으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뉴스고 마켓도 좋은 뉴스로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특별히 다우는 PPI 공개 후 바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켓은 낮게 나온 PPI를 좋게 안 봤을까요? 제가 전 영상에서 경제를 제일 높은 데서 바라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세 가지 사인은 제조업 활동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 기대감이 하향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된다고 그랬는데 경기 침체 때 인플레이션이 하락되는 이유는 소비자 수요가 약해져서 그러는데 마켓은 PPI 데이터를 약해지는 소비자 수요로 본 것 같습니다. PPI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도매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0.8% 하락했기 때문인데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니까 도매업자들이 돈을 덜 받겠죠. 그리고 나오고 있는 소비자 지출 데이터를 봐도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특별히 외식 같은 것을 덜 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 휴가 가는 사람들 중에 80%가 전에보다 휴가에서 돈을 덜 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PPI 공개 때 실업수당 청구도 발표했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는 예측보다 높게 나왔고 약해지고 있는 경제를 또 입증했습니다. 전 영상에서 저번 주에 좋게 나온 일자리 데이터는 사람들이 안 믿고 정규직 일자리는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죠. 파월 연준 의장은 놀랍게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숫자가 과장됐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연준은 2026년까지 실업률이 4.2% 이상으로 안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그랬는데요. To follow up on that, I think one curious thing here is you've got now this restrictive policy in place and virtually no change in any of the major things for all of this year. You've got growth that stays above long-run potential throughout the forecast period, unemployment that never goes above the long-run estimate, right, of 4.2. So this isn't a story of slack improving inflation. So where's the improvement in inflation coming from that it's going to pick up pace so much in 2025? 기자분이 질문한 대로 연준 예측은 경제 상황이 좋을 것이고 실업률은 4.2% 이상으로 안 올라갈 거면은 경제 효율성이 좋아져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연준 예측이 좀 말이 안 됩니다. 나스닥과 S&P는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죠. 나스닥은 5회 연속 최고 기록을 마감했고
S&P 500은 금요일에 0.04% 하락하여 기록을 4일 연속에 멈췄습니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지금 공포로 되어 있는데요. 지수들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왜 마켓에 공포감이 많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번 주에 S&P 500 펀드에서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 S&P 500은 1.25%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돈이 조그만 숫자에 큰 회사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켓 공포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장 폭은 상승한 주식과 하락한 주식을 비교하여 주식시장 모멘텀을 보고 있는 거죠. 맥클레른 아이솔레이터이 시장폭을 측정하는데 나스닥과 S&P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M5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폭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M5를 쓰는 힌든버그 오먼이라는 기술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시장 붕괴를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저번 주에 힌든버그 오먼이 주식 붕괴 시그널을 냈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 붕괴가 오는 걸까요? 그것은 꼭 그런 게 아니죠. 힌든버그 오먼은 주식 시장 붕괴를 잘 예측하는데 붕괴 없을 때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힌든버그 오먼이 주식 시장 붕괴를 예측했을 때 한 70%에서 75% 사이의 붕괴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에 말했던 다우 이론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시장 폭도 나쁘고 힌든버그 오먼도 하락할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점점 베어들이 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대선이 곧 다가오지 않았으면 붕괴가 곧 올 것을 믿겠는데 대선 전에 주가가 진짜 폭락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시장 폭은 나쁘고 언젠가는 이것이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S&P 500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단지 9.1%의 주식들이 연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지난달을 보면 한 18%의 주식만 S&P 500 성능을 능가했고 현재 50일 이동평균과 20일 이동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주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부문의 한 달 퍼포먼스를 보면 IT 부문이 주식시장을 살리고 있고 S&P 500 히트맵 한 달 퍼포먼스를 봐도 몇 개 안 되는 주식이 주식시장 상승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 대단하네요. 엔비디아가 한 달에 거의 40% 상승했대요. 엔비디아 상승에 끝이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상승했냐면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일본을 제치고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독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습니다. 독일에 유명한 회사들 많죠. Volkswagen, Mercedes-Benz, BMW, BASF, Allianz, Siemens 그런 회사들과 다른 독일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 엔비디아 하나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주가가 이번 주에 크게 상승했죠.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이번 주에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애플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가 iOS에 챗 GPT를 통합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애플은 자기네들만의 AI가 없어서 AI 전략이 무엇인지 투자자들을 궁금시켰는데 챗 GPT를 통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애플 손님들한테 제공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나서서 챗 GPT를 iOS에 통합하는 것은 개인정보 위험이고 챗 GPT가 iOS에 통합되면은 자기 회사들 안에서는 애플 제품을 금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때 머스크는 오픈 AI에 돈을 많이 대줘서 회사가 시작됐는데 오픈 AI CEO 샘 업맨이 회사를 비영리 단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로 바꿔놔서 샘 업맨과 적이 됐죠. 그리고 머스크는 XAI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자기네들의 AI, 그럭을 더 키워서 챗 GPT와 경쟁을 하게 최근 60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iOS에 통합되면 그럭한테 불리하니까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진실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지 미래 머스크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알게 되겠죠. 그런데 최근 오픈AI는 CIA보다 더 큰 미국 보안기관 NSA의 전 국장을 이사회에 올려놔서 챗 GPT 개인정보 문제 있는 것은 맞는 말이겠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